안녕하세요 우리 중2 친구들. 여러분들 내신 성적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건데요. 동남아시아 단원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가 쏜살처럼 나타났다 쏜살처럼 사라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따라와 주셔야 될 단원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가 조금 복잡해가지고요. 삼촌은 지도를 먼저 그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요. 이제 요거 지도 먼저 그려놓고 따라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지역이 나오면 교과서에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통 지명이 어딘지를 몰라서 많이 헤매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명을 설명할 때 요쪽에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지도상에 보면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이쪽에 있거든요. 요쪽에 얘네들이 있는 요쪽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차이나 밑에 있죠. 차이나 밑에 인도 차이나 반도고요. 여기 말굽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말레이 반도입니다. 말레이 반도. 자, 그리고 밑에 여기 인도네시아 큰 섬 3개가 있는데 요 지역을 다 합쳐서 인도네시아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섬이 보르네오, 수마트라 섬, 자바 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 있는 해협이 여러분 교과서에서 얘기가 나오는 물라카 해협이에요. 말레이 반도하고 수마트라 사이에 있는 여기를 물라카 해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정도 설명을 했으면 삼촌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들어가도 될까요? 자, 동남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영토적 범위에서 어느 지역들을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인도차이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들 있죠? 물론 이쪽에 필리핀까지 있지만 필리핀은 2학년에선 다루진 않아요. 3학년 올라가면 나오는데 요 지역들을 묶어서 우리가 무슨 아시아라고 칭해준다? 요 지역들을 묶어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지리적 범위로 이야기를 해줘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바다를 나누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는데 요쪽 동남아시아 근처로 인도 있죠. 인도 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인도양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요쪽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태평양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인도양과 어느 바다를,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들의 이점을 이용해서 뭘 하기 좋았을까? 그죠? 해상무역을 하기 좋았겠다.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는 해상교통의 요지에 해당되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식민시대 겪었을 때 그때쯤 되면은 이 지역들도 이런 지리적 이점들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기도 했었어요. 또한 이 지역들의 이제 문화적 형성이나 이제 중개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위로는 중국, 옆으로는 어느 나라? 인도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직접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지역들로 전달이 되었는지를 봤더니 일단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들어왔던 게 불교하고 한자는 전래가 돼요. 한자는 전래가 되는데 왜 보통 우리가 유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동남아시아는 오히려 중국의 문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는 독자성을 살펴봤더니 남성인 북의 중심 사회가 아니라 목의 중심 사회의 흔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독자성이고요. 인도에서는 주로 여기도 종교들이 주로 들어와요. 무슨 종교하고 무슨 종교? 불교와 힌두교가 주로 들어옵니다. 근데 힌두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도인 뭐는 카스트 제도는 또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인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나름의 무슨성도 유지를 하는 독자성도 유지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쪽 지역이 또 중국, 인도가 만나고 인도 태평양이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무슨 무역이 발달하기 딱 좋을까? 그렇죠. 중개무역이 발달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중국이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인도, 더 가면 어느 지역? 이슬람 지역까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중개무역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에 어떤 국가들이 형성됐는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인도차이나와 말레이 반도를 묶어서 하나 설명할 거고요. 요 끝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들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나눠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삼촌이 여기 지금 말레이 반도하고 인도차이나 반도를 따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인도차이나하고 말레이 반도만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총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 지도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자, 회색이 이렇게 늘어놓으면 펜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 어디 있는겨? 알겠다. 자, 여기 있는 국가들을 한 개씩 표시를 해보면 일단 이쪽에 지도상 편의상 그리는 거기 때문에 대략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정확하게 표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일단 있고요. 미얀마라는 국가가 있고, 자, 이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우리가 태국이라고 부르는 타이가 이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쪽에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근래에 우리나라에 밑당짓을 너무 많이 했던 베트남이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와 말레이 반도에서는요, 우리가 총 이 세 개 나라를 주로 볼 건데, 미얀마하고 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크게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이. 일단 미얀마에 있었던 왕국 중에는 우리가 파간 왕조라는 왕조에 대한 이야기만 우선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 같은 경우에는 수코타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이 두 개 나라가 왜 같이 다루게 되냐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동남아시아이다 보니까 종교 불교 중에서도 어떤 불교를 주로 믿냐면, 자, 우리 동남아시아면 무슨 불교예요? 상자부 불교예요? 아니면 대승불교예요? 동남아시아면 상자부 불교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상자부 불교를 믿습니다. 상자부 불교.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거의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무슨 무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해상무역 얘기가 나와요. 위치가 지금 얘네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연결해주는 중개무역 요충지로 활동을 해줬기 때문에 동서교역에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두 나라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있는 이 미얀마의 파간 왕조와 타이의 수코타이 왕조, 이 두 개 왕조를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캄보디아 있죠. 캄보디아는 삼촌이 수업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 국가 이름으로 한번 외워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한번 적어볼게요. 각각 어디에 우리가 암기할 요소들이 숨어있는가 봤더니, 자, 비읍,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 그 다음에 이응, 이렇게 삼촌이 각각의 나라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나라 순서는 여기서 나와 있는 보디아 순서대로 나라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캄보디아 지역에서 볼 국가는 어느 국가냐면요, 자, 제일 처음에 부남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해요. 이 부남에는 총 3가지 특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말레이 민족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강은 메콩강이고요. 부남, 남, 미음이잖아요. 미음이니까 이제 메콩강 하류, 말레이 반도, 뭐 이렇게 이제 말레이 민족의 이제 메콩강 하류 이렇게 묶어주고요. 얘도 동남아시아 지역이니까 무슨 무역 얘기가 잘 나온다? 해상무역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짝대기, 뒤에 짝대기. 자, 이거는 무슨 민족이냐면 진랍이라는 국가예요. 이 진랍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얘기가 안 나옵니다.
국가를 세웠던 민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납은 무슨 족이 세웠냐면은 크메르족이 나라를 세웁니다. 요 얘기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응에 들어가는 왕조가 조금 중요한데 앙코르 왕조예요. 이 앙코르 왕조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던 인도차이나 반도 있죠. 이 대부분을 다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차이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앙코르 왕조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사찰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원이죠, 사원. 그 사원 이름이 뭐냐면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성격이 바뀐 게 제일 처음에 이 종교가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무슨 종교 사원으로 사용되냐면 힌두교에서 불교로 이 사원의 용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 같은 경우에는 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캄보디아 국가, 자, 3개. 자, 캄보디아에서 자, 부남, 뒤에 짝대기, 진납, 마지막에 앙코르 왕조. 요 순서대로 우리가 외워주면은 캄보디아 국가 순서도 우리가 크게, 고생하지 않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삼촌이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베트남인데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베트남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베트남을? 월남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월남. 왜 월남이라는 말을 쓰냐면 달 모양으로 남쪽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월남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삼촌도 달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그린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지금 베트남이 공부할 게 많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 베트남은 위치상 동남아시아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냐면 위쪽으로는요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아래쪽에서는 인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지역이 이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남부, 북부 아예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부 역사 따로 봐야 되고 남부 역사도 따로 봐야 돼요. 근데 남부 역사는 다행히 크게 교과서에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남부 왕조는 참파 왕조 이야기만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동남아시아 국가답게 무슨 활동에 대한 이야기, 해상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는데, 문제는 위쪽에 있는 북부 베트남입니다. 이 북부 베트남 경우는요, 북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BC 1세기, 기원전 1세기에 중국 한무제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졸지에 중국 식민지가 돼가지고 이 식민지가 10세기 때까지 쭉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자체성 없이, 주체성 없이 이제 나라가 가다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독립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11세기 이때부터를 베트남을 이제 대월이라고 명칭을 불러주는데, 요때 왕조를 3개가 교과서에 나와요. 리왕조, 쩐왕조, 레왕조, 요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리점레 3개를 다 얘기를 하진 않고요. 요 중에서 리왕조하고 쩐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리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문화를 대부분 수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것들이 베트남 안에서 계속 나타나요. 일단은 관리를 뽑는 과거제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식 관료제라든지, 아니면은 유교를 숭상한 흔적들이라든지, 또는 불교 중에 동남아시아답지 않게 대승불교의 흔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쩐왕조 같은 경우에는 리왕조랑 성격이 반대인 게, 얘는 완전 유학파잖아요. 얘는 완전 국내파야. 자기들 거를 중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의 특유의 문자인 쯔논 문자 이야기가 나오거나, 쯔논 문자, 아니면은 이쪽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대월사기라는 역사책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북부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봤을 때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로 보통 나오면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요 문화 유입적 특성, 중개무역적 특성, 해양적 특성, 영토적 특성, 이거를 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거의 베트남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또 이제 뭐 사원 건물이 조금 많은 이쪽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문제가 좀 나오고 이런 경향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도 분류가 안 되는 단원들은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인도네시아 지역을 보면 여러분들 크게 지금 아까 밑에 봤던 말레이 반도, 그 다음 밑에 있는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 세 개 섬을 그려놨죠. 이쪽 세 개 섬 있는 지역을 인도네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라는 섬 사이는 여기를 우리가 물라카 해협이라고 불러주고요. 거기 세 섬 이름이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교과서에 보면은 그 섬들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섬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 개씩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요쪽에 수마트라라는 섬 있죠? 이 섬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왕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왕국 이름이 스리위자야입니다. 자, 이 스리위자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있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어느 섬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수마트라 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리위자야 수마트라 섬에 있고요. 여기 무슨 해역 끼고 있죠? 물라카 해역 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지역에 대한 범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감 좋은 친구들은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섬에다가 심지어 해역까지 끼고 있어요. 얘네들 무슨 무역하기에 딱 좋을까? 그쵸, 해상무역하기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해상무역 얘기가 딱 나옵니다. 자, 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하고 어디 인도하고 중국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리위자야 왕국도 인도 중국과 모두 교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론이 나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이쪽에 밑에 보면 자바라는 섬 있잖아요. 이 자바라는 섬 안에 있는 왕국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 안에 왕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왕국 이름이 사이렌드라 왕국이었어요. 자, 일단은 나라 범위 훤히 보입니다. 무슨 섬에만 존재를 했다? 그렇죠, 자바 섬에 존재를 했죠. 근데 이 사이렌드라 왕국이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동남아시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무슨 종교를 믿은 흔적이 있더라? 대승불교를 믿은 흔적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바섬에 가면은 사이렌드라 왕국에서 만든 사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원 이름이 보로부드르 사원이에요. 근데 이 사원이 공교롭게도 무슨 불교 사원이더라? 대승불교 사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원 사진 같은 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나중에 못 봤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교과서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왕조가 무슨 왕조냐면 교과서 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이렌드 스리위자야도요, 요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수마트라 섬하고 자바섬이 조금 걸쳐 있고요. 이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친 나라는 그 교과서 지도상에는 여기 자바섬에만 거의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국가 이름 적어볼게요. 국가 이름은 마자파히트 왕조입니다. 이 마자파히트 왕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상에는 자바섬 안으로 범위가 표시되어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범위가 자바섬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섬이 이 안에도 들어가 있더라? 수마트라 섬도 이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얘도 동남아시아 국가답게 무슨 무역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상 무역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슨 무역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얘가 향신료 무역이라는 게 나와요.
향신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카레나 강황, 그 카레가 들어가는 강황이나 아니면 후추 같은 건 들 수 있는데, 옛날에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나 이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향신료가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근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기후가 향신료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기후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나중에 향신료 무역의 좀 중심지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도 이제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오만 대만 나라가 다 찍적거리면서 나중에 식민지 역사까지 겪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입니다. 따라오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죠. 조금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만 그것 때문에 삼촌이 지금 한 개 한 개 설명을 다 했던 부분들이고요. 우리 요것도 암기를 한번 해보고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시작해봅시다. 자, 동남아시아 암기 한번 꼬고고 해볼까요? 자,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에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밑에 있는 말레이 반도, 이쪽에 물라카 해협, 위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들을 묶어서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의 특징들을 보면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 유입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종교 하나 하고 글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뭐와 불교와 한자가 같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불교는 대승불교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인도에서도 자, 두 가지가 종교가 들어옵니다. 불교하고 무슨 교? 그렇죠, 힌두교죠. 근데 양쪽에서 들어온 불교는 차이가 있어요. 위쪽에서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고, 이쪽에서 들어온 불교는 상자부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위치가 이렇다 보니까 이 인도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세력까지 연결한 중개무역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쪽은 중국이 들어갈 것이고 이쪽은 인도가 들어가는데 어느 세력까지, 그쵸, 이슬람 세력까지 얘네들이 커버를 해서 중개무역을 한다고 얘기했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경계선이자 얘네를 연결하는 무슨 교통의 요충지다? 해상교통의 요충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쪽에 인도 차이나 지역부터 먼저 보면, 자, 이 미얀마에 있던 왕조 이름이 뭐다? 파간 왕조. 자, 태국 쪽에 있던 왕조 이름이 뭐다? 수코타이. 자, 이 수코타이 왕조와 파간 왕조 공통점, 상자부 불교를 믿었고 동서무역, 해상 동서무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캄보디아는 국가 이름들을 캄보디아 하나씩 떼라고 했어요. 비읍에서 올 수 있는 그 국가 이름은 부남, 밑에 미음이니까 말레이, 메콩강 얘기했죠. 똑같이 해상무역. 자, 여기서 온 이에서 떼온 나라 진랍, 세운 민족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말레이 쪽에서 크메르족으로 바뀐다고 했고, 자, 이응 어디? 앙코르 왕조. 이 앙코르 왕조의 가장 유명한 게 사원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죠. 앙코르와트 사원. 원래는 무슨 교 사원이었다가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나중에 무슨 종교? 불교 사원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대승이라는 얘기가 굳이 없으면 동남아시아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자부 불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별을 하면은, 자, 기원전 1세기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10세기까지는 중국 식민지였다고 얘기를 했고, 11세기 이후를 우리가 대월기라고 부르는데, 이 대월기 왕조가 리, 전, 레 세 개라고 했죠. 리 왕조는 중국에서 받아온 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전 왕조는 자기들 거, 문자인 무슨 문자? 쯔논 문자. 자, 그리고 이 대월 지역의 역사를 정리한 대월사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국가 이름이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뭐 잠파 왕조 해상활동했다, 요 정도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요 물라카야가 스마트라 섬에서 자바 섬까지 요렇게 걸쳐있는 왕국인 무슨 왕국 얘기가 나온다? 스리위자야 왕국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스리위자야 왕국 같은 경우에는 수마트라 섬과 물라카야를 주로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무역이? 해상무역이 크게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바섬 안에 가운데쯤에 색칠되어 있는 왕국이 사이렌드라 왕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이렌드라 왕국 같은 경우에는, 자, 동남아시아에서 보기 힘든 무슨 불교? 대승불교 유적이 하나가 있다 그랬고요. 그 사원 이름이 보로부드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교과서의 그림상은 자바섬 지역에 한 요 정도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표현되어 있기는 이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일부까지 같이 지배를 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마자파히트. 근데 마자파히트라고 그 표시된 교과서도 있고요. 마자파히시라고 적혀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자, 이 지역은 해상무역을 하는데,
자, 그 후추라든지 강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무슨요 뭐 무역, 그렇죠. 향신료 무역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거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위치상 특징 때문에 무역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다로운 동남아시아 다 따라온다고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